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교시의 제3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이죠. 가족상담입니다. 저희 나눔복지교원에서는 가족상담과 집단상담을 선택과목으로 좀 이렇게 픽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되게 이제 가족상담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의 이론적인 부분, 기법적인 부분들을 좀 아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 필드에 가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게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진로 상담 이런 것들은 뭐랄까 비행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특화된 거죠. 특화된 것이어서 제가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이 좋겠다. 필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해서 두 과목을 픽스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어렵죠. 집단 상담보다 가족 상담이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 상담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반부가 조금 어려웠고요. 후반부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것은 맞습니다. 답을 쉽게 찾는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이 전반부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반부 13문제입니다. 51번부터 63번 문제까지입니다. 자, 보엔의 가족상담 이론입니다. 보엔은 다세대 가족치료라고 하죠.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핵가족 정서체계, 두 번째가 자기분화 자아분화, 세 번째가 세대적 전수과정, 네 번째가 가족투사과정, 그 다음에 치료적 삼각관계. 자, 모두 다 보엔의 가족상담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핵가족 정서체계는 핵가족 내에서 가족이 정서적으로 기능하는 패턴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해하면 핵가족 내에서 가족이 정서적으로 기능하는 패턴을 핵가족 정서체계라 한다. 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옳은 내용 찾기니까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분화입니다. 여러분 자기분화는 긍정어예요. 자아분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보엔의 가족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뒤를 보시면 개인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과 감정적 교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 감정적 교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네, 정서적 단절이랍니다. 정서적 단절이라고 합니다. 개념에도 있고요.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정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적 전수 과정에서 증상의 유형과 정도는 끊으시고요. 외부 스트레스 요소와 상관없이 자아분화, 분화 수준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증상의 유형과 정도는요, 이 환경, 외부 환경에 스트레스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 요소도 작용 요인이 된다. 작용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증상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증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분화 수준도 영향을 주거든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증상을 보이죠. 낮을수록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족투사 과정에서 부모는 가족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녀 중에 가장 성숙하고 안정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선택한다. 아닙니다. 가족투사를 할 때 가족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녀 중에 가장 취약한 자녀입니다. 자녀 중에 가장 취약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투사 대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오답 노트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취약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선택해서 가족 부모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그 체계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사 대상을 취약한 자녀를 선택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료적 삼각관계입니다. 치료적 삼각관계는 삼각관계를 벗어나서 탈삼각하의 작업을 말합니다. 탈삼각하의 작업을 말합니다. 탈삼각하의 내용도 보현의 치료 목표 중에 하나죠. 삼각관계에 놓인 사람을 분리시키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탈삼각하라고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안정해졌을 때 제3의 사람이나 대상에게 다가감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삼각관계죠. 관계가 불안정해졌을 때 제3의 사람, 대상에게 다가감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행동은 삼각관계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졌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제3의 성원이 가족,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한 그 자녀에게 더 융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가감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삼각관계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치료적 삼각관계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탈삼각화 작업을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답은 죄송합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들 오답 노트가 쭉 정리되어 있는데 오답 노트의 내용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4번의 오답 노트가 있는데 이 4번을 보시면 가족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삼고 이름으로써 어떻게 하죠? 네,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번도 가장 취약한 자녀를 투사 대상으로 선택해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삼각관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적 삼각관계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탈삼각화 작업이라고 답은 1번입니다. 핵가족 정서 체계는 핵가족 2세대 가족이죠. 핵가족 내에서 가족이 정서적으로 기능하는 패턴, 그것을 핵가족 정서 체계라고 한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문제예요. 52번 문제는 사티어의 가족상담입니다. 사티어의 가족상담 이론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서적 경험과 동그라미 1, 의사소통에 동그라미 2, 기초한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하잖아요. 사티어의 경험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 경험적 치료가 일명 성장 모델입니다. 성장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탕이 됐던 것은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새로운 정서적 경험,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것을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아, 존중감을 강조했어요. 셀프워스라고 해서 자기가치감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치감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아존중감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학습되고 발달한다고 본다. 자, 연결해서 디귿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의사소통 내용이 부정적일 때 끊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뭐한다? 손상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가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의사소통 내용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자아존중감은 학습이 되는데 어떤 자아존중감? 예, 부모의 자아존중감, 손상된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이 학습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유입니다. 은유 기법은 사티어도 썼고요. 헤일리도 썼습니다. 사티어와 헤일리. 여러분 해설에는 헤일리만 있는데 사티어도 넣어주시면 돼요.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도 은유 기법을 썼거든요. 은유 기법은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위협적으로 느끼면 왜 은유 기법을 쓰겠습니까?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유 기법이다.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맞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전공서적에 있는 은유기법의 사례를 하나 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주 자상한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악몽을 꿉니다.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이제 치료자에게 와서 그 치료자가 은유기법을 쓰는 거예요. 자, 두 분이 산책을 하다가 결혼할 남친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날개가 부러진 새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었어요. 그러면은 당장 치료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될 분도 어떻게 대처할까요? 남편 될 분도 아마 바로 그 날개 부러진 새를 잡아서 치료할 겁니다. 즉시 치료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은유예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아내 되실 분이 날개 꺾인 그 새에 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고 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권유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네, 은유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내담자가 좀 더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은유기법입니다. 사티어와 헤일리가 썼다. 헤일리는 전략적 가족치료학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5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부모 간에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죠?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자녀에게 나타날 심리적 어려움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심한 수치심을 느끼겠죠?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까요? 네. 폭력, 가출, 비행, 자살 시도 등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네. 폭력을 행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폭력을 제지할 수 없는 이 자신은 누구죠? 네, 청소년 자녀를 말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에도 분노를 느낄까요? 네. 언제 폭력이 발생할지, 자신이 폭력을 촉발시키진 않을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네. 자,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에 대한 분노는, 이 분노는요, 네, 자녀의 분노입니다. 자녀의 분노, 청소년 자녀의 분노입니다. 청소년에게 갈등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여 대인관계 기술이 증진된다. 이게 어떻게 심리적 어려움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폭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이제 자녀의 분노인데, 이러한 분노는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겠죠. 대인관계 갈등 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주는 출제위원에게 땡큐. 자, 54번 들어갑니다. 54번은 사티어의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인데요. 대처 유형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원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원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 자원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노트를 해 드릴 건데, 그걸 한번 나중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옳은 겁니다. 회유형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돌봄이나 예민성,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지문입니다.
비난형은 자아존중감의 요소 중에 타인과 상황을 무시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아존중감의 요소 하면은 세 가지의 변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타인 무시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타인과 상황을 무시하고 and 자신도 무시하는 게 있죠. and예요. 타인과 자신과 상황을 무시하는 게 뭐죠? 네, 산만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만형. 여러분 해설해 보면 이 자신이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신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답 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비난형은 자아존중감 요소 중에 타인을 무시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산만형은 자아존중감 요소 중에 자신, 타인, 상황을 무시한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초이성령의 자원은 강한 자기주장이다. 강한 자기주장은 바로 비난형의 자원입니다. 비난형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초이성령의 자원이 아니라 비난형의 자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이성령은 지성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초이성령의 자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만형의 행동이라고 나왔어요. 창조적이고 생동적이다. 좀 틀린 거 아시죠? 산만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타인과 상황 모두 다 무시하는 거니까 창조적이고 생동적인 행동은 일치형에서 보일 수 있겠죠. 일치형에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탈락. 자, 그 다음에 일치형은 가장 바람직한 거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경직된 태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객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직된 태도예요. 그래서 초이성령이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직의 반대말이 뭐죠? 네, 유연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일치형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유연한 태도, 융통성이라고도 하는데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네, 여기를 X 처리할게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자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걸 정리하시죠. 회유형이 있다. 여기에 반대가 비난형이거든요. 비난형이고 그 다음에 초이성령이 있다. 여기에 반대 개념이 산만형이고 그 다음에 일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자원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돌봄하고 애민성이 있었죠. 돌봄하고 애민성이 회유형의 자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비난형은 앞에서 자기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주장,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바로 비난형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초이성령은 지성과 지식의 추구, 지성과 지식의 추구, 끈기 있는 문제 해결, 끈기 있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산만형도 있어요. 자원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 산만형의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유머, 즐거움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유머, 즐거움 이런 것도 산만형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아존중감이 일치형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형성, 관계 긍정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치형의 자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의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55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상담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김인수, 스티븐 디쉐이저가 대표적인 학자 부부죠, 이분들은. 자, 탈이론적이다, 비규범적이다,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맞습니다. 이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가족이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질문 기법을 통해서 알아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은 물론 증상까지도 상담에 활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내담자 가족이 보이는 증상도 이 상담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악몽 질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악몽 질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기적 질문의 반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일종의 증상 아닙니까? 나이트메어 악몽은 증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합니다. 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찬, 그 다음에 연결문,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칭찬은 성공한 것에 대한, 가족이 이제까지 성공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성공에 대한 칭찬, 간단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문이 있습니다. 이 연결문은 뭐냐면 이 칭찬하고 과제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문인데 일종의 제안입니다. 치료자의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와의 연결입니다. 과제와의 연결, 과제와의 연결문이죠. 연결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과제는 뭐냐면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하나,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우리가 그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객형이냐, 불편형이냐, 불평형이냐, 또 하나가 방문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고객형의 경우는 행동과제를 줘요. 고객형의 경우는 행동과제를 주고 불평형의 경우는 관찰과제 또는 생각과제를 줍니다. 관찰과제 또는 생각과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방문형은 다음에 또 방문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 방문을 권면하는 겁니다. 과제를 주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제가 바로 이런 거겠죠. 고객형의 경우는 행동과제를, 불평형의 경우는 관찰과제 또는 생각과제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라고 해요. 세 가지, 칭찬, 연결문, 과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고객형 내담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소술하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답니다. 이게 불평형이겠죠. 네, 불평형. 말 그대로 불평에서 힌트 얻으시면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소술을 하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의향도 없다. 고객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형 내담자가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상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족 상담은요,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사례도 나왔고 각각의 모델의 기법 문제도 나왔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